7번 출구에서 걸어오는 이 길이 생각보다 덥습니다. 가뜩이나 땀도 많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진짜 강행군이네요. 계속 민국장님만 갈 때만 맨날 제가 땀을 흘리고 맨날 만날 때마다 긴장해서 그런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저희를 보면 좋으실 겁니다. 한 주가 다 갔구나. 그렇죠. 국장님도 소개하는 사진이 매일매일 바뀌는 것 같습니다. 왠지. 네, 그 사진이 다 그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공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만나고, 네, 어제는 다시 한 번, 네. 정영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복지TV 그때, 이랬구나, 대표님. 멀리, 목포 계신가요? 전남. 네. 인터넷은 저희들은 가까이 있습니다, 진짜. 공유를 좀 잠깐 하나만. 항상 시계를 풀으시네요. 시간을 봐야 되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기 네. 오시는 분들도 1분 1초가 아까운 분들이잖아요. 시간 헛되지 않게. 진짜일까요? 짧고, 네. 유쾌한 금요일을 네. 보내시라고 이렇게 시간을 다. 알겠습니다. 개념 있게 방송하겠습니다. 개념 있는 방송. 네. 클라우드 주간 브리핑입니다. 어떻게, 진짜 네. 네. 기억해 주시네요. 아닙니다. 네. 목포 맞습니다. 목포, 원래. 전남에 갔다 오셨다고요? 전남에서 오셨어요. 전남에서 서울 오셨나요? 네. 클라우드 관련돼서? 네. 전남 지역, 전남 문화정보산업진흥원의 그 전문위원이신데, 네. 그쪽에 어떤 지역 경제를 위해서 클라우드를 좀 뭔가 도입하려고 하는데, 네네. 관련 기업이나 전문가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협회가 그런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상호 협력을 위한 어떤 협의를 진행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 방송을 잘 보고 있다. 바쁠 텐데 어떻게 그런 걸 다 하냐. 그런 또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쁘신가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 금요일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그럼 약간 노트북 약간 옆으로 쳐볼까요? 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나이파에 계신 어떤 본부장님께서도 또 어떤 회의, 할까요? 네, 시작해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국장님 하시죠, 이제 네. 국장님 방송인데.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도라이브의 클라우드 주간 브리핑입니다. 네. 진짜 한 주가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또 이번 주는 또 유독 이게 매주 지나면 지날수록 저를 좀 알아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힘이 나고요.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욕심도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간 이벤트 이렇게 했더니 사진이 매주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 알게 모르게 다 재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주간 브리핑 진짜 짧게 하자. 그렇죠. 해가지고 네. 이번 주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어떤 소식이죠? 이번 주에 아무래도 공공 부분의 어떤 혁신을 위하여 어떤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공공 얘기 많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좀 이것이 어떤 공공 혁신에 저쪽 봐야 됩니다. 네, 공공 혁신과 저 도기자님 너무 좋아서 공공 혁신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놓치지면 안 될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내 어떤 클라우드 산업 기업의 육성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좀 기사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보면 6월 2일 날, 어제죠? 어제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그 공공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혁신하라 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토론을 개최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소프트 정책연구소의 김재영 소장께서 공공 소프트웨어 부분이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을 위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또 얘기를 했고요. 또 정부에서는 뭐라 안 했습니까? 다 비슷한 얘기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조달청에서도 이제 좀 더 소개해 드리겠지만 조달청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등록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조달청에서도 이제 그 클라우드 기업 9개의 클라우드 기업과 유관기관은 좀 같이 모여서 앞으로의 어떤 조달 체계의 어떤 방향성과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조달 관련된 또 이슈가 있는 건가요? 또 등록해야 되나요? 등록을 해야 되죠. 근데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GS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좀
품질이나 네.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3의 기관에서 검증을 좀 되길 바랍니다. 검증된 걸 올리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좀 들었었고요. 네네. 또 5월 31일 날은 이제 미래부가 네. 전격으로 이제 그 이러닝 네. 그 기업을 방문했어요. 왜요? 그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을.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이제 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네. 그 후속 조치였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 분야의 어떤 이러닝 교육 기업을 방문해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 그 기업 이름이 좀 길더라고요. 네, 한번 찾았습니다. 위두 커뮤니케이션즈 디지털 교과서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방문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네네. 또 뭐 안산시가 이제 기존 분산되어 있는 그 정보 시스템들을 클라우드로 통합하겠다. 그리고 군산시가 클라우드 PC를 도입한 스마트 워크 환경을 구축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웃긴 게 뭐냐면 경기도 재난본부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그때 말씀드렸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전 대동 여지도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9월부터 서비스하게 되는데 네네. 그거 이제 경기도는 약간 좀 안산시나 군산시 다른 쪽과 다르게 그쪽은 다 프라이빗이에요. 근데 이쪽은 경기도는 뭐 TCO를 봤을 때 그리고 또 고객 그 도민들의 어떤 편의성을 봤을 때 민간이 낮다. 오. 그래서 과감하게. 예, 그걸 하려고 했는데 뭐 이용 지침이나 이용 제도들이 갖추지 않아서 그걸 못 쓰고 있다. 이런 기사 좀 떠가지고요. 좀 행자부나 미래부 관계 부처분들이 열심히 더 뛰어야지 않을까. 미래부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행자부 분들이 너무 더딘 것 그럼 같습니다. 예, 뭐 더딘 것도 있고 뭐 이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맨날 그러면 뭐 정부 공공기관의 봉이냐 이것들 예, 뭐 이런 그렇죠. 분들이 있던데 예. 봉이죠. 예. 봉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죠. 그러면서 웃긴 게 뭐냐면 작년에는 이제 클라우드 법 관련돼서 이슈했을 때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물론 그렇죠. 예. 끝나면 안 되잖아. 살릴 때 그렇죠. 살려야지. 예.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도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뭐냐면 마중물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하도 안 하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 여러분 마중물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전 시골에 예. 이거. 들어가는데 네. 그러면 이게 물속에 네. 뽐뿌하려면 네. 여기다가 한 바가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안 그러면 나오잖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네. 예전에는 없어서 진짜 그렇죠. 오줌 받아가지고 한 적도 있어요. 저도 썼어요. 예. 시골뿐 아니라 옛날에 그렇죠. 뭐 도시에도 네네. 도시 비밀을 하잖아요. 네. 다 썼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런 게 있었는데 또 웃긴 게 하나 떴어요. 또 6월 2일 날 매일경제에서 보면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네네네.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쪽에다가. 슈퍼 301조인가요? 또 그런 것도 뭐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하여간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네. 밖에다 힘을 과시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 국내에서 그 어떤 자유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저해하고 있는 뭐 5가지의 규제 개혁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죠. 압력을 가하고 있죠. 그렇게 가져가는데도 더 가져가겠다는 겁니까? 뭐 다 어차피 미국이 있으면 미국의 이익도 있지만 그 자국의 어떤 기업들의 그 이익을 대변하는 거니까 다 있긴 있겠죠. 네네. 얼마나 뭐 펀딩 합니까? 네. 그런 5가지 규제 개혁 중에 2가지가 좀 클라우드 관련된 클라우드에 관련된 거요? 네. 뭐예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의 국외 이전 시 그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뭐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이거를 내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에는 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클라우드는 다 그렇잖아요. 뭐 어차피 지역이 데이터 센터가 글로벌하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할 때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풀어달라.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전 동의가 아니라 사후 동의예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이기 때문에 옵트 아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 옵트인이거든요. 어려운 용어 나왔나? 네, 옵트인, 옵트 아웃인데 현재 지금 옵트인인데 그런 것들 지금 뭐 행자부에서도 개보법,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자부예요. 근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취급하면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을 그것도 미래보고 그건 방통입니다. 방통. 예, 그래서 방통에서도 그 정통망법의 개인정보 관련된 것들을 지금 개정 중에 있고요. 좀 더 소개해드리겠지만 일단은 뭐 그런 측면이다. 그리고 그래서 방통에서 어떤 쪽으로 좀 하고 있냐면 그 개인정보 수집자가 있고 취급 위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자다. 뭐 사업자다 그러면 개인정보를 취급해요. 예를 들어서 저기 보험사죠. 취급해서 그걸 위탁 주잖아요. 활용 동의해서. 그럴 경우 이제 이 은행은 이제 동의를 받는데
이걸 이제 받아서 취급해서 이제 마케팅에 활용하는 네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걸 또 활용할 때도 사전등록이 필요 없다. 뭐 이런 형태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어떤 개인정보 처리 위탁자에 대한 뭐 사전동의 면제, 그리고 IoT나 클라우드, 빅데이터 같은 신산업에 대한 어떤 좀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제도를 마련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후 어떤 거부 제도, 옵트아웃, 그러니까 사후 거부 제도죠, 옵트아웃. 그 다음에 국외 정보의 어떤 국내 정보 국외 이전 시에 어떤 면제 조건들을 신설하는 것들을 지금 거의 다 이제 법 문항은 다 나왔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게 진짜 문제가 되지 않나요? 해외로 물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참 그 우리나라 뭐 금융권 쪽이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미국 은행들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 센터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는 뭐 인프라 다 연결돼 있겠다. 예. 여기는 진짜 단말기만 두는 거지. 그렇죠. 창구에 일어나는 전산 조직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하고 중국만 유독 왜 그러냐? 중국은 그렇다 치자. 한국은 왜 그래? 이런 게 이제 그 미국 그쪽 입장이었죠. 입장이었고 뭐 그러면서 한미 FTA 하면서 야 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뭐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은행은 그러면 다 구조조정하겠다는 거잖아. 막 이런 그러니까 당연히 반말만 좀 드는 시대가 아닐까? 중앙에서 뿌려주면 되고 뭐 거래야 막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암호화돼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이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좀 확인을 못 해봤네요. 그래서 그 국외 이전할 때 그 면제 조항을 둔 것도 신선한 것도 뭐냐면 일종의 아무래도 통상에 대한 뭐 아까 말씀하신 FTA라든가 TPP 관련된 ICT 신규 통상 규범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압박을 좀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에 명기돼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면제도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개인정보를 이제 국외 이전 받은 자는 자가 이제 그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는 그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인정하는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받은 경우에는 무슨 인증? 그런 이제 만들겠다는 거죠. 만들든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겠든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해외 업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페이퍼 회사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어차피 계약에 의해서 이 정보를 개인정보를 주는 사람 있잖아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계약이 있으니까. 뭐 저도 보니까 계약할 때 뭐 돈 보낼 때 뭐 번호하고 그냥 클릭 하지 뭐 그거 모르고 다 눌렀다 전체에 다 맨 마지막에 선택 이거 하나 있잖아요. 필수로. 그걸 누르면 필수만 되게 하지. 그쵸. 모르고 다 그러면 마케팅이 동의했다. 내가 그랬나?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만약에 체크 안 하면 그 다음 진행이 안 되는 게 있었죠. 사실 그거 불공정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 공정위 신고합니다. 여기 이정길 고모님이 공정거래 출신이셨어요. 또 화끈하셨네요. 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어떤 사후 이제 거부 제도를 도입하자, 옵트아웃 방식을 도입하자는 게 요구 사항이고요. 두 번째가 요구 사항이 뭐냐면 이제 데이터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 뭐 일단 클라우드 시스템에 백업 서버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 데이터 주권 아니네요. 뭐 안전성을 위한 건데 그 의무를 풀어달라는 요구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뭘 풀어요? 공공기관은 백업해야지. 그렇죠. 제 생각도 그래요. 근데 기사의 내용 보니까 뭐 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하면서 그 뭐 일반 뭐 중요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과 일반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을 차별화시켜서 차등화시켜서 또 후자 같은 경우에는 백업 서버를 두지 않도록 하겠다는 걸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 그 어떤 분이 좀 궁금합니다. 따지고 싶어요. 정신 나간 분 아니에요? 아니 그럼 왜냐면 실제는 뭐 이미 대전에 통합전산센터 있고 광주 또 하시고 이번에 또 저는 별로 찬성하진 않았지만 이제 대구에 그럼 이 세 가지만 잘 엮어도 서로 주고 백업 있는 거 활용하면 뭐 한 곳에 문제 생기면 다른 쪽이 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사실 2중화 3중화 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진짜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야 고장이 안 나잖아 요즘. 진짜 고장이 안 나니까 동일한 환경을 동일하게 하라니까 자꾸 우리나라 분들은 이거 아까운데 이러다가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안 한 거죠. 예전에 금융권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실제 여기 과연이지만 되게 안타까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그 당시에 삼성 뭐 금융권에 그 데이터 센터 불났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불났는데 이게 원래는 데이터 센터가 불나면은 공기를 확 없애는 액체가 있어요. 쫙 뿌려가지고 빨아들이나? 그래서 공기를 없애고 확 하면 불은 꺼지잖아요.
창문이 깨졌어. 공기가 들어온 거지. 그렇죠. 무용지물. 모르고 밖에서 흡수 쐈어. 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백업이 하나도 안 됐던 거야. 다 해놨다고 했는데 DRC는 다 재해먹고. 그것도 그냥 난리 났었는데. 또 중소기업도 아니고 그렇죠. 내노라는 기업이 그렇게 좀 관리하는 건 좀 문제 있죠. 네, 사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어떤 고위관계자 어떤 분이 보이지만 그런 것들은 좀 육성을 하면서 저희 자국을 좀 보호하면서 중요한 거는 체계, 그걸 이제 모니터링하는 오디트하는 관리하는 체계를 잘 갖추고 운영을 해야죠. 그래서 근데 그걸 다 빗장을 다 열어놓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런 것들은 좀 정부에서 그런 것들 좀 신경 써가지고 우리나라 정보를 미국 데이터 센터로 옮겨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민 갈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그것도 이슈가 뭐냐면 또 BSA에서 또 스코어 카드 그때 저희 한번 터치했죠. 그렇죠. 스코어 카드 얘기하면서 또 이거를 6월 8일 날 저희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그 한국기업법무협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주? 예. 그래서 현재 그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 1년을 다 와가는데 그동안 국내 동향이 어떻고 정책적인 과제가 뭐냐라는 것들 터치할 거고요. 거기서 저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BSA도 발표해요. 아마 BSA는 스코어 카드에 대해서 발표할 거예요. 근데 뭐 강조하겠죠. 8위에서 12위로 네 단계 떨어졌다. 그게 뭐뭐뭐다. 막 강조하겠죠. 그러면서 자유무역을 풀라고 하겠죠. 어차피 국제 표준화하고 자유무역이에요. 근데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순위가 하락된 기업 국가들의 어떤 공통 대상을 보면 그 자유무역에 반하는 그 자국의 어떤 산업이나 자국의 기업을 데이터를 보호하는 그걸 정책을 강한 기업들이 다 떨어졌어요. 나라가. 그렇죠. 그래서 그 글로벌 비즈니스가 상충이 되는 거죠. 대치되니까 순위가 떨어진 거죠.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그건 필요하다 봐요. 특히 공공부문. 진짜 뭐 유럽에서도 진짜 아시겠지만 데이터 주권 이슈들이 유럽에 많이 나왔거든요. EU에서. 왜냐면 거긴 전쟁을 겪은 나라라. 거기가 오히려 더 강해요. 예,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고. 그렇죠. 진짜 어떻게 보면 거긴 전쟁 때문에 개인들, 유태인이라든가 뭐 다른 분들 많이 피해를 많이 입었었으니까 절대 그런 걸 나가면 안 돼. 막 이런 게 좀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이제 이 키워드를 잡았을 때 규제 개선, 그 공공의 혁신과 함께 그 다음에 산업 육성이라는 물음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탁 동시라고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어려운 날 나왔네요. 예. 못 알아듣을 뻔했습니다. 같이 가야지.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무슨 주탁 동시. 예.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줄을 타면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에 맞게 가야지 한쪽이 치우치면 그거는 산업이 어떤 꼭 음과 양이 있듯이 음이 너무나 강화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정책 위반자들이 좀 유념해서 살펴주시고요. 저희 협회도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푸시하겠습니다. 네. 주요 뉴스 끝났고. 예, 일단 나머지 단신인데요. SK CNC가 이제 인공지능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근데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플랫폼 사업자로서 변모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했고 2020년까지 2조 5천억 정도 매출을 달성하겠다 목표를 과감하게 6월 2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그 SK CNC의 인공지능 브랜드는 에이블이에요. 에이블이는 아시다시피 IBM 왓슨에 기반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이제 한국 서비스를 백지영 기자님 또 들어오셨네요. 네. 여러분 아시죠? 디데일리 백지영 기자. 반갑습니다. 한국 최고의 클라우드 기자입니다. 매주 월요일 날 클라우드 브리핑하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저거 보시면 아무래도 백 기자님이 더 내공이 다양하게 또 깊게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에이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왓슨 기반이고 그 다음에 금융이나 의료 쪽에 다 뭐 어떤 그 인더스트리 도메인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이제 육성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또 하나가 이제 떴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우리 국내 한국 정부 어떤 데는 환경부죠.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을 그 왓슨으로 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웃긴 게 뭐냐면 IBM 먼저 제안한 거죠. 그렇죠. 뭐냐면 왓슨 팔려고 난립니다. 사회 공헌 활동에 그걸 포장을 해가지고 포장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조심스럽네요. 그래서 그 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요? 아니 정말 업계에서 그래서 그 사회 공헌 활동이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왓슨을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까지 좋아요.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떤 시스템으로 그 온프레미스로 구축되는 네네. 형태, 인하우스 형태로 구축돼서 네. 하는 거 방식이냐, 아니면 뭐 아이밴드 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SKC가 하고 있잖아요. 네네. 아니면 퍼블릭을 쓰든가. 네네. 어떤 민간 상용 클라우드 기반의 그 왓슨 어떤 그 예보 시스템이냐. 네네. 근데 아마 전자에 좀 가깝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아니요, 내막. 아시죠? 좀 모릅니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 방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요즘 목소리 이번 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 IBM의 영업 형태라든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분들이 어떻게 자기네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걸 딜리버런지 잘 유심히 보면 그렇죠? 지금 이제 베이징에 IBM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엄청나요. 거의 진짜 거기서 나오는 논문도 엄청납니다. 진짜. 근데 한국은 없죠. 있다고 하지만 아주 미비합니다. 거기에서 미세먼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에서. 아, 그런 순간 우리나라 정부가 혹하죠. 그러면서 물건을 팔기 전에 지금처럼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네. 라고 하면서 쓱 들어갑니다. 그러면 환경부 연구원들이라든가 그쪽 연구하는 또 조직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공짜로 주신다는데? 그러면서 싹 던지죠. 어차피 한국이 미세먼지 하면 중국하고 이쪽하고 뭔가 연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미세먼지도 이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슥 들어가 줘요.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는 건 쉬워요. 연구했다 봅시다. 한 6개월 내지 1년 지났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완전 낙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전략을 그렇게 하는 건데 저도 이제 그 방식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지가 많은데 왜 유독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딜리버리를 하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클라우드 쪽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가 네. 아마존 웹 서비스를 활용한 그 미세먼지를 연구하는 저기 스타트업들도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뭐 아주 그렇죠. 저렴하게 되고 있죠. 네. 그걸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러면 말씀한 대로 아까 소프트웨어 레이어에도 하고 그러면 작게 시작했다가 네. 진짜 장비가 좀 더 필요하면 그때 도입을 검토해도 늦지 않은데 네. 왜 사회공헌 스타일로 해가지고 장비가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빨대 쫙 꽂고 쪽쪽 빨아먹는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쵸. 그런 방식을 했을 땐 약간 퀘스천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SKCNC 분이라든가 저 IBM 왓슨 분들은 저희 징그런 도안국 부르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작고 그런 거고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내그러면 고등어가 뭔지입니까? 그거 지금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고등어하고 삼겹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정부가 환경부가 발표하고 그래서 여론에 밀려서 지금 이제 좀 아니 약간, 여론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네, 거죠. 네. 환경부가 발표했는데 그러면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일단 장비부터 도입하겠다? 그럼 나중에 이 세금을 다 지간해? 국민들이 내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IBM 가서 사회 봐야 되는데 그래요? 여하튼 간에 뭐 그런 문제 있었고 네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왓슨뿐만 아니라 개발자라든가 연구원들을 보면 자기 환경 그 시스템 환경 있잖아요. 개발 환경이든 뭐든 그거에 대해서 잘 바꾸질 않아요. 한번 락인되면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바뀌어도 클라우드에 어떻게 보내냐 막 이러는데 왜 못 보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국익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작게 시작하는 네, 그렇죠. 게 유행이 아니라 클라우드 시대, 빅데이터 시대가 가져온 그러니까 이 시대 가장 큰 특징을 보면 화두는 작게 자주 해가지고 그걸 자기네가 경험을 체득시키는 그렇죠. 시대예요. 내재화한 다음에.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정경 할아버지 말이 맞습니다. 네. 임자 해봤어? 요즘은 지식의 시대가 아니라 경험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자꾸 자주 하게 하려면 그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고 봤더니 클라우드 같은 데다 갖고 계속 올려보고 테스트하고 올려보고 테스트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민간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좀 이용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 그렇죠. 같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이거 회원사 소식인데요. 네네. 더존의 어떤 정확히 얘기하면 네. 더존 비지온이 아니라 네네. 더존의 이제 자회사 키컴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키컴의 클라우드 팩스가 조달청에 등록이 됐습니다. 이제요? 옛날부터 이미 민간에서 많이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스 형태는 네, 사스 형태는 최초고요. 네네. 사실 3월달에 질환지기 시큐리티에서 네네. 그 오피스 하드 클라우드라는 네네. 유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오피스 하드 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등록이 됐었는데요. 네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이번에 이제 등록된 키컴의 클라우드 팩스가 국내 최초로 사스가 등록된 거죠. 저 재난지교 시큐리티 네, 저거 작년에 아니, 클라우드 특집할 때 네, 그죠. 엔지니어한테 기고 받으려고 이렇게 부탁했는데 네. 별 말씀드릴 만한 수준이 아닌데요? 이래서 그렇죠. 안타까웠죠. 예. 재난적 시큐리티 윤 대표님은 저 잘 아는데 뭐 그 관계 없이. 여러분 혹시 어제 민원이 오해가 있어요. 저한테 민원이 하나 살짝 들어왔거든요. 더존에서. 그래요. 여러분 더존에서 클라우드, 하드, 그다음에 오픈스택 막 이런 쪽 개발자를 막 뽑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관심 있으신 분 저한테 쪽지를 주거나 아니면 담당자 소식 줄 테니까 널리 소문 좀 퍼뜨려 달랍니다. 네. 더존에서 물론 강촌에 있긴 하지만 여러분 확실히 보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 들으시고 더존에서 클라우드 관련된 사람들 쫙쫙 뽑고 싶은데 더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ERP 기업의 어떤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요. 이제 클라우드 전문 기업, 사스 전문 기업도 클라우드 전문 기업으로 이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참신한 인재들을 좀 모으고 있는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소문 내주십시오. 또 한 가지 이제 KT가 클라우드 PC 백업 서비스라는 걸 출시를 했어요. 뭐 새로울 거라고는 할 수 없는데 기존에 이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백업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런칭한 거고요. 유클라우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유클라우드는 그 서버나 스토리지 서비스고요. 근데 그걸 이제 더 안전하게 자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백업이든 뭐 DR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유클라우드도 막 여러 개 주더니 막 점점 줄이더라고요. 추천하는 시대였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요금은 아마 10기가당 뭐 10,000원 정도 한다고 하고요. 뭐 데이터 전송이 다 암호화돼 있고 그 다음에 센터 자체도 이중화돼 있기 때문에 그 자기 크리티컬한 어떤 데이터들 그런 것들 잘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유사한 문제 발생 시에도 복구할 수 있다. 그런 서비스를 했습니다. 이준길 고모님이 요즘 대부분의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있어 관심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그 외장하드 안 쓰거든요. 다 그리고 PC는 노트북은 뭐냐면 그냥 화면? 예, 화면만 있어요. 그 제가 클라우드 접속해서 막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나마 지금까지는 저는 이제 엔드라이브를 쓰고 있습니다. 엔드라이브 쓰고 있는데 잘 돼요? 네. 네이버 감사합니다. 네, 뭐 일단 이게 단신되는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사가 좀 있어요. 네, 행사 소개. 어제 뭐 행사 소식 우리 좀 해달라고 연락이 옵니까? 네, 뭐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저희 거 먼저 하면 손이 뽀얗네요. 예. 저는 원래 하얗고 뽀얗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실 클라우드 기업 중에 보면 사스 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사스 기업들만의 어떤 협력 그리고 사스 기업들 간 또는 사스 어그리게이션 간의 어떤 협력을 위한 플랫폼이 없었어요, 장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만드는데 한국 사스 사업자 연합회입니다. 별도의 어떤 협회는 아니고요. 저희 협회의 산하의 협의체예요. 에더 커뮤니티인데 협의체를 만드는데. 그렇지. 클라우드라는 게 뭐 이쪽에 인프라 있고 뭐 애플리케이션 따라가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하고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 안에서도 뭐 파스나 사스 당연히 이제 한 덩어리죠. 그렇죠. 저희 협회 뭐냐면 거짓이겠네. 그래서 저희 협회 보면 일단은 주요한 어떤 이슈 현안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별도의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요. 뭐 해외 협의회, 뭐 지지자는 협의회,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스 사업적 연합회도 연합회라는 어떤 성격이지만 용어지만 협의체라 보시면 되겠고요. 6월 15일 날 발족을 합니다. 요즘 야유어 보이세요? 끼니 그러지 말래요. 저요? 저요? 누구요? 야유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이 머리가 커요. 머리 작아 제가. 알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겠습니다. 그 사스 사업자 연합회 그 6월 15일 날 발족식을 하는데요. 어디서 합니까? 일단 장소는 미정입니다. 그래서 별도 공지할 거고요. 네네. 그 업계는 대략 어느 정도 몇 개나? 지금 이제 23개 사가 참여하겠다 했고요. 지금 그 공개 모집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자들이 한 23개 업체 정도 되니까 거기 취재하면 되겠네. 그렇죠. 사스 업체가 누군지 잘 몰랐었는데. 그렇죠. 그분들한테 한번 참여하면. 사실 사스 기업들이라고 하는 어떤 사스 성숙도 모델에 따라서 좀 분류해보면 그렇게 많은 사스 기업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스를 성숙도 모델도 있나요? 네, 사스를 이제 하겠다 아니면 사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을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디로 연락하면 돼요?
아, 협회? 예, 연락하시면 kcloud.co.kr. 예. 아, OR.kr. 아, OR.kr. 예, 컴퍼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kcloud. 저는 어소시에이션. OR.kr로 예. 연락 주시면 그리고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회원사에서 협조 홍보 요청이 들어온 건데. 진짜요? 예, 한국 사이버. 여기서 해달라고? 뭐 아니요. 다 죄송합니다. 모든 루트를 통해서. 한국 사이버테크하고 KT가 그 클라우드와 DR 재해복구 세미나를 이제 6월 17일 날 양재역에 있는 스포타임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17일이요? 예. 다음 주도 이거 해주시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백업이나 DR에 대한 어떤 최적의 솔루션과 방안들을 소개하는 세미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6월 17일입니다. 네,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컴에서 한글과 컴퓨터에서 그 전자책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어요. 위퍼블이라고 위퍼블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저런 거 저기 정구라 기자가 잘하는데. 네, 그래서 디지털 북 페어 코리아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페어 코리아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 비올에서 하는데요. 이걸 하니까 한번 그 관심 있는 분들은 디지털 북 페어 코리아. 그래서 6월 15일부터 6월 19일. 고객, 그러니까 방문 할 분들은 미리 그러니까 1대 미팅 하는데 미리 이제 사전 신청을 하면 그 방문객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그 경품 어떤 지원한다 혜택이 있는데요. 뭐냐면 공공이나 민간 부분이 이제 방문객이 사전 신청한 후에 방문하게 되면 추첨을 통해서 한 50개 기관 또는 50분한테 자사의 어떤 자기관의 어떤 간행물을 전자책으로 제작하고 그 퍼블리싱하는 거를 지원하겠다 여기 있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좀 쓸 걸. 네, 개인 같은 경우는 역시 규모는 50명인데요. 그 이제 원고를 전자책으로 이제 출판하고 제작하고 출판하는 거를 지원하겠다. 저도 이제 그런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지금 그러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자라는 직업이 어떤 특정한 영역을 계속 취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아이디어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순히 기자만 그런 게 아닌데 꾸준히 한 분야를 취재하는 거죠. 아니면 정리도 하시다 보면 어느 영역을 정리하시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래 꾸준히 정리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쓰게 되면 그걸 전자책으로 내는 거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래서 전자책을 낸 다음에 반응을 한번 보고 오프라인으로도 내고 싶다 이랬을 때는 또 잘못 내면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클라우드 펀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죠. 대략 마진 얼마에 뭐 하면 계산 딱딱딱 해서 첨부 찍을 때 요만큼 돈이 되는데 펀딩에 성공하면 찍고 그렇죠. 펀딩에 실패하면 안 찍겠다. 그러면 뭐 아무도 쓸데없이 없애지 않고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또 디지털 백 기자님 한번 써보시죠. 제가 볼 때 클라우드 분야의 인사이트만큼은 인사이트는 백 기자님만큼 돼서 못 봤어요. 저기 소프트 기자 모임 회장입니다. 그래요? 네, 도망가더라고요. 회장님 하고 저 배부뚜기 아저씨가 막 쫓아온다 이거 도망갔습니다. 오늘 뭐 소식은 여기까지인가요? 예, 여기 이상 여기까지고요. 뭐 저도 지난주에 그 처음으로 한번 써봤어요. 클라우드. 뭐 쓰였죠? 그 아마존하고 그 셀즈포스닷컴 요 협력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셀즈포스닷컴이 이제 아마존을 이하스로 지정한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 있어요? 저희 사이트 와서 보세요. 그거 아니고 이제 실제는 거의 오라클이랑 친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브리핑을 해드리면 왜냐면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볼 수 있는. 왜냐면 옛날 같으면 뭐 그런 기업용 소프트웨어 큰 회사는 뭐 IBM이라든가 뭐 저기 뭐 구글이라든가 아니 그런 쪽 전통적인 뭐 HP 엔터프라이즈라든가 아니면 뭐 EMC가 하고 있는 이름 까보네 그때 배웠는데 라든가 뭐 그런 전통적인 기업들이 그런 서비스 오라클 이러면서 쭉 해줬는데 그 기업이 그런 데를 선택하지 않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이름 있는 그들이 선택하지 않고 아마존을 선택했다. 그러면 상징적이긴 했는데 사스의 또 전 세계 가장 대표 주자가 또 아마존에 올라타는 거 보니까 또 한 시대의 상징적인 사건 아닐까. 그렇죠. 그것도 볼 수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거기가 자기네 데이터 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라클이 하고 있어요 서비스를. 그러니까 오라클이랑 클라우드 협력을 했었어요 2013년에 9년 정도. 근데 이것도 뭐 옮긴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뭐 이거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뭐 클라우드 이슈라든가 또 뭐 다른 그동안에 아마존 웹 서비스를 썼던 회사들을 인수해가지고
또 만들고 있어서 해외로 나가는 것도 더 적극적으로 나가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세일즈포스닷컴의 저 전략 어떤 거냐? 하이브리드 전략이죠. 지금 안에는 자기가 데이터 그렇죠. 갖고 있고 뭐 아마존 밖에 나가는 아마존 쓰면서 그러면 그 환경이 이미 기업들이 고민하는 환경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거 자체를 또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MS 같은 경우에도 애저 스택이 있고 애저 서비스 따로 있잖아. 그래서 애저 스택은 뭐냐면 그 프라이빗하게 구축하는 거 하고 애저 서비스는 또 그렇죠. 있고 연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얘기됐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영향력이 너무 세니까. 점점 12시가 다가온다고 하는. 아, 예, 맞습니다. 예. 저희도 끝날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진짜 간단 브리핑이라 이제 예. 길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휴가 6월 6일까지죠? 아, 네, 저 내일 저희 마늘 캐러 갑니다. 아유. 네, 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예. 내려와. 네, 다음 주는 또 꼬먹게 되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오늘이 6월 3일이죠? 예. 7일이면 6월 10일이군요. 예. 6월 10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클라우드 주간 브리핑 그때 다시 찾아오나요? 당연하죠. 네, 마무리. 예. 지금까지 도라이브의 그 미국 입장에 전하는 클라우드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